코트라의 그린 성장 실장입니다. 코트라 그린 성장 실은 이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 수소, 태양광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업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뉴스핌에서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실무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사우디 및 중동 시장 전망과 진출 노하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대사님께서 그리고 뭐 발표자분들 그 국토부에서도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무슨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나 제가 제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졸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겠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뭐 제가 먼저 중동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전에 제가 중동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자꾸 이제 제2차 중동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7, 80년대에 저희들이 막 아까 사우디의 고속도로를 닦고 이런 토목을 중심으로 했고요. 2차에도 또 석유값이 한번 뭐 $100, $120까지 높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석유화학, 정유공장, 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로 저희들이 한번 또 이렇게 붐을 일으켰고 지금이 이제 제3차. 어떻게 생각하면 제3차인데 지금 다 2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7, 80년대에 1차 중동 붐이 있었어요. 저때 저희들이 사실은 사우디에서 공사도 짭짤하게 했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2차 중동 붐은 2004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까지 사실 이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쿠웨이트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쿠웨이트 4년 근무할 때 중동 정부에서는 다들 목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평생 석유값이 1배럴당 120불, 뭐 200불까지 간다 그러면서 뭐 기고만장할 때입니다. 그때 돈이 생기니까 중동에서 발주를 많이 해서 그때 우리나라 건설 수주가 전 세계 건설 수주가 700억 불이죠. 그죠? 700억. 지금은 작년에 300억 불 했습니다. 2배 이상 했어요, 이때. 그리고 2008년도에 기름값이 그냥 100불 이상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거의 막 30불, 40불 또 곤두박질을 쳤어요. 어쨌든 그 전에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발주는 보십시오. 석유값이 떨어지고 나서도 막 4, 5년 동안 발주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때 2차가 있었고 지금은 3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값이 그죠? 여기 코로나인가요? 그죠? 코로나 터지고 이제 기름값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돈이 쌓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중동에서 발주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뭐 각 나라별로 돈을 얼마나, 국부펀드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국부펀드에 돈이 쌓이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저도 저희 실에서 이제 온실가스 탄소 중립 뭐 사업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동의 지금의 이제 2차, 3차 중동 붐은 결국은 자꾸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전기를 그동안에 이제 석유로, 그죠? 석유로 전기를 만들었는데 자꾸 바람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러고, 그죠?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아마 석유의 50%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기름값도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동이 지금 돈은 석유 팔아서 돈은 마련이 됐겠다. 앞으로 자기들도 이제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태양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인프라와 소프트 파워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바이 엑스포 재작년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지난해 여러분들도 잘 보셨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하고, 2030년에는 이제 공인된 엑스포를 지금 부산하고 사우디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중동이 전 세계 이목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원전, 가스, 인프라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인프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인프라,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형, 그죠?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부 이제 플랜트, 기계 플랜트라든지 IT, 기자재,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참석자분들을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오셨지만 아마 여기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에서는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벌써 중동 뭐 지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그 지사에서 다 머리 써서 연구를 다 잘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마 이쪽일 수도 몰라요. 그죠? 저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그죠?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그죠? 저희가 인프라에 대해서는, 그죠? 바라카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사우디죠, 그죠? 사우디도 원전이 있고, 이집트도 이제 엘바다 원전을 사실은 이게 러시아 로사톰에서 수주를 했는데, 또 공사는 저희 한수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참 이것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전 큰 회사가 있고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원전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원전들을 다 싹쓸이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실제로 EPC라든지 공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국에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네옴시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국, 러시아 기업들이 이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뭘 수주를 하지만 실제로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이 할 일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동에 이런 뭐 인프라 수준은 뭐 넘친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동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인프라, 뭐 다리 놓고 고속도로 닦고 이건 7, 80년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공장 짓고 담수 발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7년, 뭐 8년, 10년 2차 중동 석유값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에서 에너지 전환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R&D하고 같이 융합해서 탄소 감축, 청정 에너지 여기 다 나옵니다. 수소, 태양광, 풍력, 모빌리티, 그죠? 폐기물 뭐 이런 것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오신 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지원, 원팀 코리아, 그죠? 요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서 그 나라의, 그죠? 부품, 설비, 수출, 기술 협력.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게 현 자동차 조립 공장조차 없어요. 지금 이제 조립 공장 짓겠다고 MOU를 체결했던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석유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자동차 부품 공장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미국이, 영국이, 태국이, 중국이? 한국만큼 자동차 공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대한민국만큼 디지털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네옴시티도 전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이제 한류가 얼마나, 사우디에서도 한류가 얼마나, 그죠? 그래서 한류까지 같이 융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차, 2차 중동 붐 때 사우디에서 현대건설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토목공사를 해서 700억 불 했어요. 근데 대사님 계시지만 저도 듣기로 저도 쿠웨이트 있었지만 적자, 그죠? 수주해서 흑자는 참 힘들었어요. 적자를 보고도 저희들이 수주를 해야 됩니다.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가 여담으로 그때 사우디 7, 80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사우디 공사하고 했을 때 사우디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적자를 봤지만 거기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건설 공사 현장의 한밭집이에요. 한밭집. 공사장에 그 식당 있잖아요. 그죠? 아까 대사님께서 그때 사우디에 한국 노동자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12만 명 밥을 해주려면은 얼마나 그게 규모가 컸겠어요. 그죠? 대형 건설사들은 제가 뭘 적자를 봤을지 모르지만 한밭집은 흑자를 봤어요. 저도 이제 뉴욕에 3년 반을 근무했는데 미국의 제일 부자인 교포가 누구냐면요. 맨하탄에 빌딩 2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로마트 같은 슈퍼마켓을 미국 전역에 수없이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우디에 건설 붐이 중동 붐이 일어날 때 현대건설 그 건설 현장에서 그 한국인 노동자들 식당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돈을 모아서 그분은 미국으로 왔어요. 와서 호텔을 사고 슈퍼마켓을 해서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부 황금 개척 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금이 난다니까 동부에서 전부 금캐로 갔거든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금캐로 간 사람 중에 금 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청바지 팔아가지고 식당 영원해서 돈 벌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잘 합니다.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분들 지사가 있으니까 잘 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지금 사우디 가서 한밭집 하면 되겠어요? 한국인 노동자 없어요. 행정직은 몇 명밖에 없고 지금 노동자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식당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사우디도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죠? 이건 또 독보적으로 우리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초점을 안테나를 여기에 맞춰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전망은 뭐 이제 좋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요 보시면은 인구는 3,600 그죠? 뭐 이렇게 1인당 GDP는 그죠? 28,000불 경제 성장은 좋다. 넘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린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입니다. 뭐 네옴은 자, 네옴 아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그랬는데요. 이 규모가 어떠냐면요. 높이가 500m고 폭이 250m인데 길이가 176km인가요? 여러분들 176km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00m예요. 그런 500m 잠실 롯데타워가 서울부터 강릉까지 쫙 만들어져야 돼요. 가능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트로제나 뭐 라인 있고 뭐 옥상원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머릿속에 그걸 넣고 자, 500m 되는 그 건물이 서울에서 롯데타워 하나 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서울에서 강릉까지 져야 돼요. 그걸 머리에 두고 다음 장을 봅시다. 제가 요 다음에 뭘 한 장을 넣었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잠실에서 강릉까지 500m 되는 롯데타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중동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는지 이제 저도 쿠웨이트에 근무하면서 쿠웨이트에서도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무바라크 타워라고 1001m 빌딩을 짓겠다고 지금도 계획을 세워놨어요. 1001m예요. 1001m. 잠실 롯데타워의 2배예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처음에는 1마일짜리 높이 빌딩을 짓겠다 그랬어요. 제타타워. 그래서 1마일이면 1600m거든요. 그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1000m를 줄여가지고 짓다가 만개 제타타워예요. 그거는 200m까지 지어놨어요. 쿠웨이트도 그건 계획이고 사우디는 1000m까지 질러가다 200m까지 지어놨고 다 진 게 하나 있죠.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서 진 게 있는데 이건 다 졌잖아요. 그죠? 이게 860몇 m예요. 이게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에요. 왜 중동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하늘 높이 뭘 질러 그럴까? 그죠?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옴시티가 과연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옴시티가 정말 실현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화두로 가지고 이 방을 나가셔도 크게 얻는 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동산은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그죠? 인류의 고대 문명 중에 정말 유명한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바빌론. 그게 바벨탑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게 중동에 산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산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늘 높이 신한테까지 올라갈게 한번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해서 진짜 바벨탑을 쌓았어요. 비슷한 게 이라크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너무 인간들이 오만하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흩뜨려서 못 지게 했어요. 그죠? 이건 중동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그냥 조상대대로 그냥 송아지 만년 천년 조상대대로 송아지 속에 있는 본능이에요. 중동사는 본능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정원이라고 지금 스마트폰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것도 바빌로니아예요.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빌론의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사람이고 공중정원은 지금부터 기원전 600년이니까 2,600년 전이에요. 벌써 2,6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그때 무슨 시대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2,600년 고구려 시대입니까? 2,600년 전에 지금 이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 사우디 근처에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졌어요. 그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그리스에도 나와요. 공중정원 스마트폰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공중정원이 더 라인이에요. 그때 그 바빌론에 아주 힘 있는 왕이 빈살만 같은 왕이 그죠? 자기 부인이 어디 산악지방에서 왔는데 이 뭐 허벌판 사막에서 늘 그 산에 있었던 그 뭐 과일나무 그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맨날 부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왕이 부인을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참 중동 사람들은 로맨스가 있어요. 타지마할도 뭐 그 왕이 부인을 그리워해서 사후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과연 네옴이 가능할까? 저는 중동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한다고 봐요. 한다고 봐요. 중간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저는 간다고 보고요. 만약에 네옴이 없더라도 다음에 누가 또 이런 걸 또 해요.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돈이 있어요. 사우디에 국부펀드가 있는데 국부펀드하고 중앙은행 펀드 해서 다 한 8천억 불 됩니다. 네옴시티 졌는데 5천억 불밖에 안 들어요. 8천억 불의 돈을 석유판 돈이 8천억 불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도 받고 하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강남까지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쫙 짓는다? 불가능할 것 같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된다고 보고 그냥 하시고 저도 이제 쿠웨이트 근무하면서 쿠웨이트에서는 서울까지 직항이 없어요. 맨날 두바이에서 경유해야 돼요. 제가 2003년, 7년, 8년, 9년 그때 있을 때 그때는 두바이도 좀 짓다가 주춤했거든요. 두바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야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은 막 포스코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대 그죠? 철근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스톱이 됐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죠? 그때 두바이 가면은 허벌판 막 불도저를 밀고 안 되리라고 봤어요. 저건 실패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천지개벽을 했어요. 천지개벽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게 발언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우디에서 지금 이제 어떤데, 그죠? 지금 아까 요건 뭐 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을 저도 요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노트도 했습니다만, 그죠? 이제 요런 것들, 그죠? 에너지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역량 강화, 보건 의료, 뭐 중소기업 투자, 요런 부분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를 어느 나라에 그 짓기를 누가 졌냐면요. 한국의 삼성물산이 졌어요. 버즈 칼리파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한국 삼성물산에서 졌어요. 아까 이제 국토부 과장님이 그
이제 중동에서 이제 뭐 아주 랜드마크 상징적인 대규모 토목 건설로 현대건설에서 쿠웨이트에 코스웨이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그게 아주 엄청난 공사라고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1001m 빌딩을 짓는 대로 가는 고속도로를 바다 위로 놨어요. 그게 36km예요. 여러분들 36km 바다 위로 고속도로 놓은 거 봤어요? 인천공항 갈 때도 그렇게 안 났잖아요. 그죠? 그게 리비아 대공사 이후에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한 최대의 공사예요. 1001m나 되는 높이의 그 빌딩으로 가는 해상 고속도로가 바다 위의 고속도로가 36km인데 그걸 누가 졌냐면은 현대건설이 졌어요. 버즈 칼리파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 삼성물산이 졌죠. 현대건설은 쿠웨이트에서 그런 걸 했죠. 그럼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누굴 불러요? 한국을 부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힘 있는 왕이 아주 그냥 진짜 상상이나 정말 미래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중동의 그런 건축물을 짓는데 상상은 중동에서 하고 돈도 중동에서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 눈앞에 실현시키는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 온다고요? 한국에서 와요. 한국에서. 지금 입증이 다 됐잖아요.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삼성물산이 두바이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우디도요. 이렇게 한국에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중동 진출 노하우. 자, 이게 이제 제 본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동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부터 진입 장벽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지화 정책이 아주 머리가 아파요.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 나라 이제 뭐 젊은 친구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저 고용이 안 되니까 저 무슨 공사를 하려면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현지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면요. 그 친구들이 회사 와서 일을 할 줄 아세요? 일 안 해요. 한국 사람처럼 일합니까? 회사 분위기만 흐려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는 아예 나오지 마라 그래요. 출근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출근 안 하고 그냥 월급만 줘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와서 신문만 보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이것도. 그죠? 현지 기자재 조달,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의무 고용 뭐 준수 안 하면 페널티가 큽니다. 그 다음에 현지 콘텐츠 이용.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부터 내후년부터 사우디의 지역본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정부 공사를 발주 못 받아요. 이것도 엄청난 제약입니다. 두바이에 있던 걸 이리 옮겨야 돼요. 연락사무소가 안 돼요. 지사를,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 어떻게 돼요? 현지인을 또 고용해야 돼요. 그죠? 현지인 고용해야 돼요. 물론 이제 민간 발주 프로젝트는 딸 수 있어요. 공공 발주, 정부에서 하는 거, 국영기업에서 하는 것만 못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아예 입찰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불공정 관행, 미흡한 투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뭐 행정 처리가 그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금 지급, 여러분들, 쿠웨이트 사람들이 뭐 사진에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양이나 키우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수룩해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전부 돈을 뭐 유학을 한국 유학원도 아까 대사님께서 추가로 500불 준다 그러는데 학비 다 대주고 아마 생활비로 추가로 500불 준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몇천 불을 받을걸요 아마. 옥스포드, 하버드 가서 다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 발주처 관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영어도 잘하죠. 다 옥스포드,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쿠웨이트에서 근무해보면은 이게 상업적으로는요, 장사 이쪽으로는 저희들보다 머리가 아주 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공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우리 유교의 산업공상이 머릿속에 젖어 있어요. 산은 누구예요? 교수,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농업이니까 빼놓읍시다,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제조업해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500년 동안 상을 취급했습니까? 상 에이전트, 거강꾼, 브로커, 사기꾼. 선배들은 상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인들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이잖아요. 과거 로마의 수천 년 동안 중국, 인도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중동 사람들은 손에 기름때 한 번 안 묻히고
중국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로마에다 중간에서 거간 브로커만 한 사람들이에요. 무에서 유를 머리만 써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산업공상에 적어져 있는 우리가 가면은요, 우리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참 이게 협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하고 저는 그래서 그죠. 우리도 이 상해 정신을 좀 그죠. 빨리 좀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연, 그 다음에 추가 경비 불인정. 중동 사람들이 한국 건설업체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 미국 건설업체보다 한국 업체를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기도 빨리 맞춰주고 뭐 단가도 싼 이유도 있지만 우리 건설기업들은 좀 정에 약해요. 뭘 좀 공사를 다 했잖아요. 옆에 뭐 쓰레기장 하나 더 져달라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해줘요. 불도저 가져온 김에 그냥 옆에 좀 빈 땅 좀 밀어달라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밀어줘요. 그래서 좋아해요. 한국 문화가 어디 식당 가도 일본 식당 가면은 뭐 사이드 디시 하나 그 오다해도 전부 차지하지. 한국은 뭐 식당 가서 아줌마 뭐 반찬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멸치고 김치고 뭐 돈도 안 받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게 중동에 건설할 때도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돈 안 준다든지 대금 지원한다든지 그러면요, 우리도 인력 철수해야 돼요, 그죠?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대금 못 받았다든지 경비를 좀 인정 못 받은 사례도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아서 그렇겠어요, 그죠?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아마 고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분쟁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투자 진출 동향인데 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근데 2024년부터는 진짜 진출하지 않으면 현지 법인 안 세우면은 입찰에 참여 못하기 때문에 이거 두 배, 세 배로 막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옴시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죠? 여러분들은 삼성건설,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아니니까 아마 기자재 납품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벤더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그 발주처 같은데 벤더 등록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것은 벤더 등록 문이라든지 등록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 코트라 무역관에서도 도와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거기 보니까 파트너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파트너링,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뭐 글로벌 EPC 컨트랙트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은 산업공상 때문에 우리가 참 불리한 면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한 에이전트는 상이에요. 선비들이 상종할 대상도 아닌 선비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상위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에이전트의 역할이라든지 에이전트한테 돈 주는 것을 정말 악밖에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상해 정신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런 에이전트부터 인정하고 그네들한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그죠? 거기에 뭡니까 그 컨셉 메타버스도 구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미글로벌이 뭐 네옴시티 뜨고 나서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잖아, 그죠?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따냈을까요? 한미글로벌 한국 직원이 머리 새카만 직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전부 그게 영국, 한미글로벌 또 중동은 또 영국하고 유럽, 미국이 강해요. 네옴시티의 기본 실무자나 컨셉은 저 뭐 미국의 벡텔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이 거기 다 영국 애들이 전부 식민지 하면서, 그죠? 영국 애들이 그 석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애들이 내부에 침투해서 벌써 판을 다 짜놨어요. 우리는 그 친구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정말로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우디 가면 뭐 SBB, 예,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 왜 뱅크에 브리티시가 들어가요, 그죠? 은행이요. 여러분들 아까 산업부
국토부 장관님, 뭐 산업부 장관님 계시고 장관님 사진 찍고 뭐 그러죠, 그죠? 물론 이제 장관님들 하실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많죠. 그러나 실제 그죠?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건 전부 이 돈 가지고 돌아가요. 돈으로, 그죠? 오늘 수출병단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현지에 가서 현지 기업이라든지 영국, 미국, 거기 에이전트 나와 있는 막 기업들 중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자, 정말,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수처리, 우리 뭐 수소, 뭐, 그죠?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여러분들 사우디에 중국 시진핑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냐? 그 방문한 거 보셨죠? 사우디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사우디 그 공군기 막 몇 대입니까? 대여섯 대가 막 공중에서 호위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우디에 가시면은 아마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장 장애물이 중국일 겁니다. 중국이에요. 아까 대사님도 별 거 없다 그랬잖아요. 가격하고 한국이 우수한 게 뭐예요? 가격하고 공기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이 가격하고 공기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저도 내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만 태어나서 해외무역권, 저는 해외무역권 14년 근무했는데 30년 전에 20년 전에만 제가 태어났었으면은 내가 진짜 코트라에서는 난리를 달고 벌벌 날아다녔다 싶어요. 뭘 하기만 하면 중국 애들한테 막혀요. 중국 애들한테 막혀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현대건설, 삼성물산, 불도저 몇 대 동원할 수 있으니까 써줘야 안 됩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아까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판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안경테 만들어 놓으면요, 품질은 이태리 거하고 비스무리하고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10배, 20배 싸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이들이 다 사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생각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돼요. 가서 사우디 가서 물어봐야죠, 발주처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한국에 너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해달라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날씨가 덥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주고 돈도 좀 가져오고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코트라 생활하면서 거의 한 30년 돼 가는데요. 제가 100%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100% 가능해요. 이거는 비법이야. 근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물건을 외국에 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100% 팔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뭐냐? 바이어가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만 맞춰주면요, 100% 팔아요.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그죠?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건설 수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옴시티 저거 더 라인 져야 되는데 저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 거며, 그죠? 저게 또 물은 어떻게 마시고? 그러면 저게 저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 전압도 우선 쳐요. 그럼 저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일이 있어야 무슨 반도체 공장은 안 되겠죠 당장? 무슨 공장이 있어야 농사라도 져야 거기서 수입이 생기고 그 국부펀드 8천억 있어도 집 지면서 다 쓸 텐데 여러분들 돈이 있어 은행에요. 내가 10억 있어. 근데 집 지면서 10억 다 썼어요. 그럼 뭐 먹고 살래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우디에 가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마지막 장 같은데 그죠? 중동 시장 전반의 진출 노하우입니다. 중동은 정말로 이제 외부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그죠? 정말 폐쇄적입니다.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사람들이요 오만해요. 오만 가거나 쿠웨이트 가거나 딴 나라 가면 만나도 푸근해요. 푸근한데 사우디 사람들은요 한 5, 6년 전에 사우디 가는데 복수 6개월짜리 복수 비자는요 180만 원 받았어요. 저도 사우디에 출장을 갔거든요. 단수 비자 받는데 그때 90만 원을 냈어요. 요즘은 아마 10만 원 이하로 줄었죠. 그죠? 메카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메카로 다 오니까, 그죠? 이 성술한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우디 국기에 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기에 칼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그게 오늘 또 저희가 태극기 보고 맹세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태극기 보면서 칼을 봐요. 정말로 뭐 미안하지만 아유 참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폐쇄성이 있어요.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저도 쿠웨이트 4년 근무하면서 여긴 또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악수도 하지만 뽀뽀를 해요. 남자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뽀뽀를 하면 이렇게 3번 합니다. 근데 걔들 이게 면도를 안 해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저는 맨살인데 뽀뽀하면 이게 따가워. 근데 이렇게 안고 뽀뽀를 남자끼리 뽀뽀를 한 3번 하잖아요. 어우씨,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우씨, 형제가 돼요. 그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걔들은 의의를 정말 소중히 합니다. 사막에서 있잖아요. 저 지평선에서 산 사람이 오고 이쪽에 산 사람이 가잖아요. 일단 적이에요. 내가 먼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악수가 생긴 거예요. 손에 칼이 없다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딱 이방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오면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죽이려면 내가 죽는데, 우물이 하나인데, 물이 부족한데,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거야. 아직도 부족 국가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예 그냥 걔들하고, 그죠? 형제처럼, 그죠? 그렇게 친화력이 있어야 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가서 그 30년, 20년, 30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대기업들, 그죠? 그 퇴직하신 분들, 그죠?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하우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거 가서 진짜,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술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감옥 같은, 때로는, 그죠? 감옥 같은. 그런 데서 20년, 30년, 그죠? 산전수전 겪으면서 경험을 쌓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 미국 등, 그죠?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우리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중요하다. 그 다음에 GCC 국가라고 서유관하고 왕이 있는 그 6개 나라가 있잖아, 그죠? 여기 다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뭐 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맥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국토부에서 뭐 토목공사 대기업들 지원 많이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트라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죠? 또 이런 진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리야드 무역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 벌써 3, 40년째 우리 무역관이 코트라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특수 분야, 아까 말씀 스마트팜, 뭐 ICT, 교육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더 하실 일이 많다. 그죠? 우리가 1차, 2차 중동분 때 누가 돈 벌었다고요? 한밭집이 돈 벌었다. 서부 황금 개척 시기에 누가 돈 벌었다?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실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